자, 우선 앞에 91페이지에서 질문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질문 없나요? 94페이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94페이지 04 볼펜. 생명체 구성 물질의 규칙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지각 형성하는 물질의 규칙성 해가지고 지각은 누구로 구성되어 있다? 지각의 가장 작은 단위 누구였니? 야, 누구였니? 규산염 4면체였다. 규산염 4면체 규소 1개에 산소 4개가 붙어 있는 요거를 규산염 4면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공통점은 중심에 누가 있다? 중심에 규소가 있다. 이 규소는 몇 족 원소? 14족 원소.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최대 몇 개까지 할 수 있다? 4개 할 수 있다. 공유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다. 공유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뭐니?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다. 이 다양한 물질 종류가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규산염 4면체가 단독으로 존재하는 독립형 구조, 공유결합을 하나도 하지 않고 요거를 독립형 구조는 예시가 누구였다? 각, 람, 석. 공유결합을 2개 한 거는 단사슬 구조에서 누가 된다? 석 된다.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2개에서 3개 하는 복사슬 구조는 각, 섬, 석.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최대 4개까지 하는, 3개 하는 것은 판상 구조. 누구? 흑음모. 최대 공유결합 4개 다 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망상 구조. 석영과 장석이 있다. 이 공유결합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에 강하다? 풍화와 침식에 강하다. 그리고 공유결합을 최대 4개 한 석영과 장석, 그 다음 공유결합을 하나도 하지 않는 독립형 구조인 각, 남, 석. 얘네 2개는 깨질 때 어떻게 된다? 와장창 깨지고 나머지 애들은 단사슬, 복사슬, 판상 구조는 쪼개진다.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규칙성입니다. 생명체는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 생명체는 누구로 되어 있다? 탄소 화합물로 구성이 되었다. 탄소 화합물은 중심에 누가 있다? 중심에 탄소가 있다. 탄소도 몇 족 원소? 14족 원소. 그렇기 때문에 14족 원소인 탄소로 이루어진 탄소 화합물도 공유결합 몇 개 할 수 있다?
최대 4개의 공유결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탄소 화합물로 이루어진 것들의 장점이 다양한 물질을 형성한다. 이 다양한 물질을 형성하는 중심의 탄소 화합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우리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 이렇게 있고 얘네들에서도 또 겁나 종류가 많다. 탄수화물 종류만 해도 겁나게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 선생님 오늘 이제 뭐 공부한다 그랬습니까? 두 개 공부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단백질 공부하는 거예요. 단백질. 자, 단백질을 구성하는 원소는 뭐? 탄소, 수소, 산소, 그다음 누가 하나 더 있다? 질소가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얘도 중심에 누구? 탄소가 있다. 탄소가 있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탄소 화합물이다. 됐나요? 단백질도 뭐가 된다? 탄소 화합물이다. 나연아, 탄소 화합물이니까 중심에 어떤 원소가 있다고? 탄소가 있다. 14조 원소입니다. 탄소가 중심에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 우리가 2학년 때 소화 파트에서 공부했던 단백질을 분해하면 제일 작은 단위가 누구다? 아미노산이다. 이 아미노산을 우리가 그래서 뭐라 부른다? 그러면 단백질의 제일 작은 단위 혹은 단위체라고도 부른다. 이 아미노산이 지금 현재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 아미노산의 종류가 20종류고 이 아미노산이 뭉쳐져 가지고 단백질 되는 거니까 단백질 종류는 이보다 더 수도 없이 많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이 아미노산의 구조가 시험 문제에 상당히 잘 등장합니다. 자, 이 아미노산의 구조. 그러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뭘 유추할 수 있니? 아미노산도 탄수화물인 단백질의 제일 작은 단위니까 아미노산의 구조에도 중심에 어떤 원소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중심에 탄소가 있고 여기에 누가 붙냐면 아미노기라고 해서 NH2가 붙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복실기라고 해서 COOH가 붙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있을 때도 선생님 이 아미노산의 구조 그리는 거 선생님 서술형 평가로 냈었습니다. 그만큼 시험 문제 중요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아미노산의 구조를 그리면은 그려봅시다. 중심에 누가 있다고? 탄소가 있다고. 중심에 탄소가 있고 공결합 최대 몇 개 한다? 4개 한다. 그래서 4개 한다. 그래서 선생님 짝대기를 꺼는 거예요. 이 짝대기가 선생님 공결합을 의미한다고 그랬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붙냐면 여기에 R기가 붙어요. R기. 여기 R기가 결합하는데 요 R기 종류가 몇 종류다? 20종류다. 요 R기에 어떤 애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중심에는 수소가 붙고 여기에 이제 아미노기가 붙는데 아미노기 누구? NH2 NH 쏟고 H 이렇게 되네. 요게 뭐다? 아미노기다. 선생님 이제 이렇게만 써도 너희들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이제야 N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 N 원소번호 7번이죠.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다섯 개죠. 둘, 셋, 넷, 다섯 개.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쌍을 이루고 있고 쌍을 안 이루는 애가 이제 공유결합을 참여한다 그랬다, 그렇죠? 그래서 공유결합 참여하니까 N은 짝대기가 이렇게 3개 꺼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N은 짝대기가 하나, 둘, 3개 꺼져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수소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한 개 있어. 한 개 있으니까 공유결합을 한 번 할 수 있다. 그 얘가 짝대기 쭉 가지고 공유결합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 이제 누가 붙냐면은 카복실기가 붙는데 카복실기 COOH C 요거 잘 보세요.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애들 소수력으로 많이 됩니다. 이렇게부터 O는 원소번호 몇 번? 8번이다. 가장 바깥쪽 껍질 전자 몇 개? 6개. 그럼 얘는 공유결합 몇 개 한다? 2개 한다. 짝대기 2개 있어. 그러니까 짝대기 2개 있거든. 얘는 짝대기 2개 쭉.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짝대기 하나는 공유결합의 단일 결합을 의미해요. 짝대기 2개는 뭘 의미한다? 이중결합을 의미해요. 그래서 서술형 표현은 요거 짝대기 2개 꼭 짝대기 하나 딱 꺼가지고 얘들 대부분 많이 틀려요. 그러면 얘 O는 얘 C는 하나, 둘, 셋, 4개 짝대기 4개 공유결합 4개 다 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OH는 O 6개. 얘랑 H도 하나 썼어. 얘랑 공유결합 했어. 그럼 이제 공유결합 하나 더 해야 돼. 짝대기 하나 더 나와야 돼. 그래서 얘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 구조의 그림입니다. 시험 문제 잘 분석합니다. 됐죠? 얘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요. 이렇게. 요게 아미노산이에요. 요게 하나의 아미노산인데 얘가 이제 결합을 하면 요게 별표가 오기도 하고 동그라미가 오기도 하고 요런 아미노산이 여기에 별표가 붙냐 동그라미가 붙냐 네모가 붙냐 세모가 붙냐에 따라서 요 아이디가 뭐가 붙냐에 따라서 아미노산 종류가 몇 가지 있다. 20종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아미노산의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이 아미노산의 결합입니다.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누구를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어떤 결합을 하냐? 이거 시험 문제 겁나게 잘 나옵니다. 무슨 결합을 한다?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요 용어는 이제 밑줄 꺼놓고 별표를 하셔야 돼요. 펩타이드 결합. 요거는 중요합니다. 펩타이드 결합. 자, 2번 펩타이드 결합. 두 개의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 별표하시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뭐다?
누가 빠져나온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희재야, 누가 빠져나온다?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오는 거야. 이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거 겁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아미노산 그려볼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아미노산 첫 번째 거랑 아미노산 두 번째 거랑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면은 뭐가 빠져나온다고? 물 분자 한 개가 빠져나온다. 요 결합을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 구조 다시 한번 그려볼 거예요. 여러분들도 암기하면서 외웁니다. 중심에 탄소가 있고 탄소는 공유결합 4개를 하고 여기에는 R기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에 아미노기 NH2가 붙고 여기에 COOH가 붙는다. 이게 아미노산이에요. 이게 아미노산 구조입니다. 그죠? 그럼 또다시 여기 아미노산 그리면은 여기서 또 탄소가 붙고 또 공유결합 4개를 하고 여기서 또 R기가 붙는데 이때 R기는 동그라미 여기 R기는 별표 이 뜻이에요. 여기에 질소가 붙고 여기에 수소가 또 이렇게 붙고 여기에 수소가 붙고 여기 OH 이렇게 해서 아미노산 두 번째 붙는다. 그럼 이렇게 아미노산 두 개가 결합하면 여기 보세요. OH랑 요 H랑 요게 두 개가 만난다. 요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되니? H 두 개, O 한 개, H2O가 된다. 그래서 물 하나가 빠져나온다. 됐죠? 요렇게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합니다.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게 이거 모르면 바보일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내봅시다. 지우야, 아미노산 5개가 있어. 이 5개가 연결됐어. 물 몇 개 빠져나올까? 4개.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3개, 2개 붙었고 또 3개 붙으면 또 여기서도 또 물 하나. 또 여기 아미노산 붙으면 또 여기 물 하나. 또 이렇게 붙어가지고 물 하나 빠져나오면 토탈 몇 개 빠져나온다? 4개 빠져나온다. 됐나요? 이제 아미노산 10개가 결합하면 물 몇 개 빠져나와? 9개 빠져나온다. 됐죠? 요렇게 결합한 요 덩어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폴리펩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폴리펩타이드. 요걸 폴리펩타이드라고 해요. 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구나. 단백질 합성 갑시다. 단백질 합성은 누가 결합해가지고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더하기 아미노산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첫 번째 수많은 아미노산이 무슨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해서. 펩타이드 결합을 하여 뭘 만드니? 펩타이드 결합하면 이렇게 쭉 연결되는 누구니? 폴리펩타이드를 형성하고 폴리펩타이드가 형성되면은 이 폴리펩타이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입체 모양으로 바뀌어요. 구부려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입체 모양이 돼요. 입체 모양이 되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런다?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시 쌤이 그림을 그리면은 빨간색 아미노산이 있고 노란색 아미노산이 있고 요게 합쳐지면은 요 합쳐지는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이 펩타이드 결합을 하면 누가 빠져나온다? 물 하나가 빠져나온다.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 빨간색, 노란색, 분홍색, 흰색, 또 초록색 이렇게 돼요.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요거를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면 아미노산이 결합을 해서 폴리펩타이드가 되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이제 어떻게 된다? 입체 모양으로 구부려지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엉킨다. 그 그림처럼 보면 이건 쌤 그림 못 그려요. 이렇게 구부려진 거예요. 이렇게 구부려진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단백질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쌤이 예를 들어볼게요.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하면 단백질 종류 몇 개 만들어질까? 희재야 몇 개 만들어질까? 아미노산 5개가 결합하면 아미노산 5개로 단백질 종류 몇 개 만들 수 있을까?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20의 5승계 이렇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아미노산 한 종류가 20종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고 A B 결합할 수도 있고 A C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20의 5승계 만들었어요. 꼴랑 아미노산 5개만 있어. 그럼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 곱하기 20이야. 수도 없이 많겠죠. 꼴랑 5개인데 겁나 많은 종류 만들 수 있다. 희재야, 아미노산 5개가 결합을 했다. 그러면 물 몇 개 빠져나온다? 4개 빠져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 잘 물어봐요. 됐습니까? 단백질의 종류. 단백질의 종류 뭐가 있을까? 겁나 많아요. 일단 우리 몸의 근육이라든지 심지어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에요. 손톱도 단백질이에요. 우리 피부도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아 우리 몸에 단백질이.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이 단백질을 만들려면은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 탄소라는 14조 원소가 와야 된다 이 말. 그래야지 다양한 애들 만들 수 있다. 그걸 오늘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도토리 다 했어. 채점하는 거 채점. 채점한 것까지 같이 갖고 제가 그거 다 했어요. 다 같이 한꺼번에 이거 다 했어요. 책도 그래서 다 같이 갖고 아니 이거 제가 했는데요.
같이 갖고 오라고. 다 책까지 찾지. 또 두 번째, 단백질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쌤 제일 좋아하는 3히읗. 히읗으로 된 단백질. 그렇지, 효소. 그렇죠, 호르몬. 또 그렇지, 항체. 얘네들도 다 단백질이다. 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은 열에 약하다. 알고 있죠? 열이 약하다. 그래서 이 단백질에서 누구만 효소만 우리가 나중에 따로 통합과 투에서 또 다룹니다. 효소 너무 중요해요. 열에 약하다 그랬는데 몇 도 되면 단백질 파괴된다고? 40도 이상 되면 파괴되고요. 그럼 효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온도가 몇 도? 36.5도. 그래서 사람 체온이 36.5도 됐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섯 번째, 이 단백질의 기능,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할까? 첫 번째, 몸의 주요 구성입니다. 몸의 주요 구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 중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누구다? 단백질입니다. 물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단백질 다음으로 많은 거 누구? 지방. 지방 다음에 많은 거. 무기염류. 무기염류 다음에 많은 거. 탄수화물. 바이타민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죠, 그렇죠? 왜 탄수화물이 제일 적니? 그렇지, 우리 몸에 들어오자마자 걔네는 다 분해가지고 주된 에너지를 내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쓴다. 자, 구성 물질.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우리 몸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 때문에 얘네들 다 구성한다. 그럼 요거 때문에 나타나. 효소 때문에 효소가 우리 몸에서 뭘 하니? 화학 반응을 빨리 하도록 하잖아요. 촉진한다. 그래서 소화 효소가 소화를 빨리 하게끔 도와준다. 화학 반응 촉진. 세 번째, 호르몬. 뭐니? 호르몬이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얘는 호르몬 때문에. 얘는 효소 때문에. 이제 항체 남았네. 네 번째. 그럼 무슨 역할을 하니 또? 몸의 방어 역할을 한다. 누구 때문에? 항체 때문에. 그리고 잘 쓰진 않지만 어쨌든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얘도 먹습니다. 에너지 원으로 사용한다. 4kcal. 그래서 너희들 살 빠지면은 맨 처음에 여기 있는 지방 이런 애들이 빠지고, 지방도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뭐도 빠지는지 단백질이 빠져요. 단백질이 근육. 그래서 근육도 빼짝 말하면 이제 근손실이고 근육도 점점 줄어들어요. 됐죠? 그게 우리 95페이지 맨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몸의 단백질의 기능. 우리 단백질의 기능. 요게 몸의 구성 물질이다. 얘네도 다 구성하고 있으니까. 화학 반응을 촉진한다. 효소 때문에.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호르몬. 몸에 반응한다. 항체. 에너지원을 쓰이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그만큼 중요해. 특히나 여러분들 성장기 때. 성장기 때는 탄수화물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단백질이 더 중요하다. 왜? 우리 몸이 여러 구성 물질을 만들고. 결론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특히 성장기 때는. 그럼 이제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했으니까 이제 집에 와서 뭐 달라고 했더니 엄마한테 식탁에 단백질 올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과학 선생님이 단백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단백질 올려주세요. 단백질 어디 많이 들었니? 고기에 많이 들었죠. 그래서 고기 많이 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고기 많이 줘야 되나 싶어서 고기 많이 줄 수도 있고 우리 어머니 좀 똑똑하다. 야 계란에도 단백질 많거든. 그래서 계란만 삶아주는 경우도 있다. 어쨌든 단백질 많이 먹어야 된다. 사진 찍어주시고 다 찍었나요? 핵산 들어갑니다. 핵산 들어가기 전에 또 단백질 관련돼서 우리 시험 문제,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교재 100페이지 4번 100페이지에 4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00페이지 4번 자, 4번 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이라고 그럽니다. 가를 아미노산. 나는 A, B 아미노산의 결합하는 펩타이드 결합을 니은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고 요때 빠져나온 기억이 뭐다? 물이다. 기억 겹사슬 R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달라진다. 지금 몇 종류? 20종류. 굿. 니은 물질 기억은 탄소와 산소로 구성이 된다. 물질 기억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는 거다. 그렇죠? H2O니까 틀렸고. 디귿 결합 니은은 펩타이드 결합이다. 맞고. 그래서 101페이지 6번 갑시다. 가 하나하나 조그만 거 하나하나를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나는 이 아미노산이 겁나게 많이 연결된 거를 뭐라 그런다? 폴리펩타이드라고 하고 다 이렇게 입체 모양 된 거를 단백질이라고 한다. 그러면 6번의 정답은 정답.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죠. 나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아니면 폴리펩타이드다. 3번 가에서 나로 될 때 물이 첨가된다. 아니 물이 빠져나온다. 나에서 다로 될 때 펩타이드 결합이 형성된다. 아니 입체 모양으로 구부려진다. 5번 다의 구조는 단백질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다. 아니 다르다. 이게 어떻게 꺾이냐에 따라서 또 종류가 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97페이지 세 번째 핵산 들어갑니다.
핵상까지만 들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나갈까? 천천히 했어요. 천천히 치. 핵산 용어로 하면은 핵 속에 산성 물질. 그래서 NA라고 합니다. 뉴클레오 에이시드, 핵 속의 산성 물질이다. 이게 핵산. 그럼 우리 핵 속의 산성 물질을 우리 뭐라고 부른다? 염색체. 이 핵산을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염색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우리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뭐에 의해서 염색된다? 뭐에 의해서 빨갛게 염색되잖아. 그래서 우리 채색으로 가짜할 때 고정시키고 해리시키고 염색시키는데 뭘로? 아세트산 카민 용액으로 염색을 시킵니다. 붉게. 붙였어요. 이거 뿌려줄게요. 오늘 이거 없는데. 또 사진 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아마 사진 날아간 거. 하고 간 수분에 빠져. 그냥 유전 원리 빠져. 이거 사진 그거 보내주나요? 해. 아니 사진 없다니까요. 저기 뭐야? 조선한테 보내달라고 그래. 네? 요거 보고 노트 정리. 보고 뭘 보고? 책 보고. 책 그러면 책에 있는 거 써면 돼요. 응? 책에 있는 거 쓰면 돼요. 응. 그래서 핵 속의 산성 물질이다. 그러면 우리 이제 핵산, 다른 표현으로 염색체. 다시 표현하면은 아세트산 카민 용액을 떨어뜨려서 붉게 염색시킨다. 붉게 염색시키면은 핵 속에 다른 애들은 산성 물질이 아닌데 얘만 산성 물질이라서 빨갛게 염색된다. 세포에서. 됐죠? 그러면 핵산은 뭐냐 하면은 뭐를 가지고 있는 애? 유전 정보를 우리 염색체 유전 정보 있잖아요. 그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냐? 저장하거나 전달을 해요. 뭘 만든다? 단백질 합성의 단열을 하늘에를 핵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겁나게 중요합니다. 핵산은 쉽게 말하면 머리카락도 선생님 뭐라고 했니? 단백질이야.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머리카락 하나가 빠졌어. 머리카락 하나 빠졌어. 그럼 단백질 하나가 사라졌죠. 그럼 단백질 하나가 사라지면은 어떻게 하니? 우리 몸에서 다시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아미노산을 결합시켜가지고 펩타이드 결합을 해가지고 구부려가지고 머리카락 단백질을 만들어낸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면은 선생님 머리카락이 약간 갈색이면서 직모인 머리카락이에요. 그러면은 머리카락 만들 때 똑같이 갈색이면서 직모인 머리카락 만들어야 되겠죠. 빨갛고 곱슬머리 만들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겠니? 얘가 직모인 갈색인 머리카락을 정보를 가지고 야 그대로 만들어! 라고 명령을 내려.
그럼 그 명령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단백질을 만든다 이렇게 된다.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건데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애를 DNA라고 하고 전달하는 애를 RNA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핵산의 단위치를 볼 거예요. 핵산의 단위치. 핵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핵산의 가장 작은 단위가 누구냐 하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합니다. 뉴클레오타이드. 그러면 이 뉴클레오타이드의 뭐를 살펴볼 거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살펴볼 거예요. 뉴클레오타이드 구조. 이 뉴클레오타이드는 누구랑 붙었냐면은 당, 인산, 염기가 이거 중요합니다. 1대1로 결합한 것을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선생님 그림을 그려볼 테니까 잘 보세요. 오각형 모양의 이게 당이에요. 당. 여기에 누가 보냐면 동그라미 인산이 있어요. 인산. 그 다음에 여기에 삐죽한 염기가 이렇게 하나씩 요 하나하니까 몇 대 몇? 1대1로 붙는 거야.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입니다. 요 뉴클레오타이드 구조에서 자 중요한 거, 요 짝대기 찍 꺼져 있다.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렇지. 요 짝대기가 공유결합을 의미합니다. 선생님 요 당은 뭐예요? 당은 뭐의 줄임말이다? 그렇지. 얘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선생님 포도당은 육각형 모양 아니었어요? 이게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인데 육각형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육탄당이라고 해요. 육탄당. 여기에 다 탄소가 있어요. 탄소가 6개 있어요. 네, 기억납니까? 포도당 화학식. 탄소 6개, 수소 12개, 산소 6개 붙어요. 그럼 여기다가 수소 붙고 여기 또 산소 붙고 여기 또 수소 붙고 이게 포도당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도 중심에 누가 있다? 탄소가 있다. 그러니까 얘도 탄소 화합물이에요. 요 당이 포도당인데 이번에는 여기 탄소가 몇 개 있다? 5개 있다. 이걸 오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때 당은 오탄당.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입니다. 됐죠? 됐니? 이제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를 그렸으면은 이 뉴클레오타이드에서 해당되는 종류를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핵산의 종류. 핵산의 종류는 이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보다 더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4개 하시고. 핵산의 종류 없는데 여기 핵산의 종류 맨 밑에 있죠. 4번 DNA와 RNA가 있다. 자 그러면은
DNA부터 한번 해보죠. DNA. DNA의 구조를 그리면은 얘도 마찬가지 DNA도 무조건 누가 있다? 뉴클레오타이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얘가 누구라고? 인산. 이게 누구라고? 당. 이게 누구라고? 염기. 요게 뉴클레오타이드인데 DNA는 여기서 중요합니다. DNA는 요 당을 어떤 당을 쓰냐면 당 종류가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를 써요. 좀 더 크게 쓸까? 디옥시라이보스. 디옥시라이보스라는 당 종류를 쓴다고. 두 번째, RNA. RNA는 마찬가지로 얘도 뉴클레오타이드의 구조를 그리고 있고 인산, 당, 염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때 RNA는 당을 누가 쓰냐면 그냥 라이보스를 씁니다. 얘는 그냥 라이보스, 얘는 디옥시라이보스. 뒤에 앞글자가 뭐니? 영어로 D죠, 그쵸? D. 앞글자 D. 그래서 D. 됐나요? 뉴클레오에서 핵산인데 디옥시리보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DNA. 여기는 라이보스 R. 그래서 RNA. 좋나요? 그러면 당의 종류에 따라서 DNA, RNA로 나눈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한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거예요.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RNA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다?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 저장하고 얘는 전달. 왜 얘는 저장만 하고 저장했다고 그대로 전달하면 되는데 왜 얘는 전달? 얘가 전달할까? 간단해요. DNA는 백화점이다. 두 가닥. 나선형. RNA는 몇 가닥이다? 단일 가닥. 한 가닥. 얘는 두 가닥. 두 가닥이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얘는 한 가닥.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됐죠? 두 가닥, 한 가닥. 이건 두 가닥이니까 어떻게 핵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그러면 너희들 참고적으로 이게 세포면은 이제 세포 소기관들 공부할 거예요. 얘가 핵이야. 핵이야, 핵. 핵이 맨 처음에는 염색체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니? 염색사로 풀어져 있다고 해서 이렇게 풀어져 있다. 얘가 여기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원래 DNA는 두 가닥이기 때문에 여기로 못 빠져나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누가 있냐면은 소포체가 있고 여기 점점점점점점 붙어있는 애가 라이보솜이. 이 라이보솜이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들어. 그럼 얘가 이제 단백질 만들면 돼. 까맣고 직모인 머리카락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여기서 준다. 여기서. 근데 두 가닥이 못 빠져나와. 그러니까 누구한테? RNA 난 못 빠져나오니까 RNA 네가 빠져나와가지고 한 가닥짜리 RNA가 빠져나와가지고
라이보솜한테 정보를 전달한다. 야, 까맣고 진보야. 얘가 오케이. 까맣고 진미 그렇게 딱딱딱딱 해가지고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머리카락 까맣고 진보인 머리카락을 만들어서 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 과정은 또 통합과학 2에서 또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나옵니다. DNA와 RNA는 핵산의 종류는 크게 DNA, RNA로 나누고 DNA 종류도 또 4가지, RNA 종류도 4가지. 따라서 토탈 핵산의 종류는 몇 가지? 8가지가 됩니다. 핵산의 종류는 8종류. 8종류에서 DNA 4종류, RNA 4종류, 이렇게 해서 8종류가 됩니다. 그러면 2개로 나눴으니까 그럼 DNA에서 4종류는 어떻게 나누나요? 바로 이 염기 종류에 따라서 나누지. 염기 종류는 DNA의 염기 종류는 요거는 염기 종류는 외우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A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데닌 그래. 아데닌. 요 아데닌하고 연결되는 게 T를 우리가 타이민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G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구아닌. 그 다음 C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C를 사이토신하고 사이토신. 이렇게 해서 DNA가 4종류가 됩니다. 쉽게 말하면 DNA 4종류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고 하나는 또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크게 하면 이렇게 조금만 밖에 조금만 기다려. 네. 이렇게 두 가닥이 된다. 조금만 기다려. 이렇게 된다. 그럼 여기 있으면 여기 짝대기 찍찍 꺾는 게 여기 짝대기 찍찍 꺾는 게 요게 요 모습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 생긴 거 2개가 똑같으니까 얘가 아데닌이면 누구랑 타이민이랑 결합. 또 이렇게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는 이렇게 생겼다. 얘가 구아닌이면 얘는 사이토신이다. 그러면 요 동그라미인 아데닌하고 여기 사이토신하고는 결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얘네들은 아데닌은 타이민하고만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냐면 상보 결합이라고 합니다. 상보 결합. 그리고 뒤에 가서 또 공부하겠지만 먼저 98페이지 펴주세요. 98페이지에서 자, 요거 보세요. 요 짝대기가 의미하는 게 무슨 결합이라고 했니? 공유결합이라고 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 염기끼리 결합하는 얘는 뭐라 그런다? 얘는 수소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결합에다가 레몬 박스하고 별표 해두셔야 돼요. 수소결합. 거기 98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가운데 그림 보면 수소결합 나와 있죠? 여기 수소결합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DNA 유전자로
없애시면 응? 위장장으로 소리. 왜 계속 그러시나요? 오, 어떡해. 자, 이제 DNA 4종류 공부했었고, 이제 RNA도 4종류 있는데, RNA도 염기 종류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져요. 자, 외워봅시다. A가 누구? 아데닌. 아데닌에서 이제 얘가 누가 오냐면은, RNA는 U가 옵니다. U. U를 우리가 유라실이라고 유라실.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신은 똑같아요. 얘도 마찬가지 무슨 결합을 한다? 상호 결합을 합니다. 상호 결합을 한다. 그래서 DNA 4종류, RNA 4종류 합쳐서 핵산의 종류는 8종류다.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97페이지 거기 맨 밑에 보면은 핵산의 종류 DNA와 RNA가 있다. 이 두 개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서는 저장, 전달, 디옥시라이보스, 라이보스,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얘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 얘는 두 가닥으로 나선형으로 꼬여 있고 얘는 단일 가닥으로 되어 있다라는 게 DNA와 RNA의 차이점입니다. 됐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 선생님이 방금 상부결합을 이야기했다. 상부결합은 누구? 우리 뉴클레오타이드에서 했어. 누구? 염기의 결합을 상부결합이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염기는 어떻게 결합한다? 상부결합을 하고 수소결합을 한다. 무조건 아데닌은 누구하고만 타이민 혹은 유라실하고만 결합을 하고 구아닌은 누구랑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한다. 이게 상부 결합이다. 요때 요 짝대기가 수소 결합을 의미한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아데닌이 60개다. 타이민은 몇 개야? 60개죠. 60개. 왜 얘랑 얘랑 결합하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구아닌은 몇 개가 됐더니? 구아닌은 40개. 사이토신은 몇 개? 40개. 요게 합쳐서 50%. 요게 합쳐서 5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된 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02페이지 13번 중요 표시되어 있다.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 구아닌의 비율이 30%다. 그러면 아데닌은 몇 프로일까? 정답. 아? 이런 네.
구아닌이 30%면 사이토신도 30%고 그럼 얘가 20% 돼. 얘는 했을 때가 된다. 되게 쉽죠, 그렇죠?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마치는 게 아니라 두면 가면 됩니다. 자, 101페이지 10번 중요 표시되어 있는 10번 가와 나는 DNA와 RNA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럼 누가 DNA고 누가 RNA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왜? 두 가닥 한 가닥이니까. 아닌데 아닌데. 자, 쌤 1번 기억. 가와 나는 여러 개의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한다. 요 뉴클레오타이드가 쭉 결합한다니까. 요게 요 동그라미 얘가 요거라니까. 그러니까 기억이 맞는 거고. 이은 가는 DNA가 디옥시리보스가 있고 나는 라이보스가 있고 바꿔야 돼요. 지금 보세요. 나에서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는 같다. 나에서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개수는 같다. 나는 왜? 한 가닥이니까. 결합하는 게 없잖아. 얘는 여기 붙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개수가 같지 않다고. DNA만 같다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종합해서 설명드립니다. 98페이지 DNA 구조 밑줄 긋고 1번 DNA의 구조적 특징 첫 번째 점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이는 자 거기 밑줄 보세요. 이중 나선 구조다. 점 세 번째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의 네 종류가 있다. 그 네 종류. 그 다음에 그 밑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거 수소 결합을 한다. 밑에 염기 사이에 수소 결합. 염기들은 무조건 수소 결합을 한다. 고개 밑줄 그어야 됩니다. 2번 DNA의 규칙성. 첫 번째 점에서 보면은 맨 끝에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대1 비율로 결합한다. 밑줄.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과 구아닌은 항상 사이토신과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거기 밑줄. 됐죠? 자, 여기까지 사진 찍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04페이지 05 물질의 정기적 성질. 여기까지가 하면은 우리 대단원 2단원이 끝나거든. 그럼 우리가 대단원 2단원에서는 뭘 공부했냐면은 우리가 앞에 대단원 1단원에서는 원자
원자가 처음에 만들어진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쵸? 그래서 여기 우주에서는 누구밖에 없다? 수소하고 헬륨밖에 없다. 얘가 더 많은 다양한 원소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을 하거나 초신성 폭발로. 그래서 현재는 118종류의 원소가 있다. 이 118종류의 원소가 지들끼리 불안정한 애들끼리 서로 결합을 해가지고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더라. 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 물질을 만들려면은 공유결합 최대 4개 할 수 있는 규소라든지 탄소라든지 14종 원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각을 형성하는 규산염 사면체는 규소가 중심, 생명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물질 탄소 화합물은 탄소가 중심이 되면서 다양한 물질들을 만들더라. 이때 결합을 하는 방법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있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지구에 겁나게 다양한 물질들이 있는데 그 물질들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해가지고 어떻게 신소재를 만들어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보자. 이게 이 단원의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단원에서는 원래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에는 신소재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훨씬 더 다양했어요. 그걸 확 축소해가지고 정기적 성질을 이용한 신소재만 공부합니다. 자기적인 성질, 뭐 기타 등등 엄청나게 많은데 다 빠졌다. 정기적인 성질, 다시 말하면 정기적인 성질에 의해서 새로운 물질, 새로운 소재를 만들어보자, 신소재를 만들어보자, 이거예요. 되죠?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구분이에요. 정기적 성질에 따른 물질의 분류. 물질을 여러 개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3학년 첫 단원 1단원에서는 물질의 분류를 어떻게 공부했니? 한 종류로 되어 있으면 순물질, 한 종류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혼합물,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번에는 정기적인 성질에 따라 가지고 물질을 분류한다. 그러면 정기적 성질이면은 이제 우리는 뭘 파악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 원자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합니다. 원자의 구조는 가운데 플러스를 놔두면 누가 있고 원자 핵이 있고 여기 플러스 3이라고 합시다. 플러스 3이면 양성자가 3개니까 누구니? 리튬. 그러면 이 원자핵 주위를 뺑뺑뺑 도는 애가 누구다? 전자가 되고 첫 번째 껍질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 나머지 1개인 전자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뭐와 뭐로 나눈다? 원자 핵과 전자로 구분되고 전자는 마이너스, 원자핵은 플러스를 띄고 우리도 공부했던 원자핵은 다시 누구랑 나누니? 양성자와 중성자로 나누고 이렇게. 근데 이 원자핵의 특징이 원자핵은 이동된다 안 된다? 원자핵은 이동할 수가 없고 요 전자만이 뭐라고 할까?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 됐습니다. 그러면 요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려면 플러스 3, 마이너스 3이면 요 플러스 3, 마이너스 3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딱 잡혀 있는데 얘가 여기 빠져나가려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죠. 그렇죠? 에너지를 흡수하면 이 전자가 팡 튕겨 나가겠죠. 맞니? 그럼 에너지를 흡수하면은 이때 무슨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되나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요 껍질이 몇 개니? 요 껍질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니? 껍질 수를 우리가 주기라고 불렀고, 요 바깥쪽에 있는 전자 원자과 전자수를 우리 뭐라고 그럴까? 족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전자 이동을 가지고 전자의 이동을 가지고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전자가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 전자가 이동되지 못하는 것, 이동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속박된 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가 속박되어 있다. 얘 플러스 힘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 이 소리고, 자유전자는 전자가 뭘 얻어서 에너지를 얻어서 자유롭게 이동하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그러면 자유전자가 되려면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에너지를 얻어야 한다.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전자가 이동을 한다. 이때 전자가 빠져나가면은 우리는 무슨 이온? 양이온. 전자를 얻으면은 음이온.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기를 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 이제 알았으니까 우리 이제 분류를 시켜봅시다. 물질의 전기적 분류.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도체. 도자가 무슨 도자? 길도자. 그러면은 도체는 뭐가 자르는 거? 전기가 그렇지. 전기가 잘 통한다. 도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전기가 잘 통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전기가 잘 통할까? 바로 수가 많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자유전자가 많은 거예요.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많으니까 이 전자가 움직이면은 플러스, 전자가 나가서 얻으면 마이너스 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잘 통합니다. 이 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겠니? 구리, 철, 금, 은, 또 뭐 알루미늄 등등등. 대부분 뭐겠니? 금속이겠죠. 금속. 그래서 우리 1조, 2조, 특히 1조 알칼리 금속은 반응 겁나 잘한다. 그리고 전기 잘 통한다라고 특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금속. 그럼 이 중에서 전기 제일 잘 통하게 하는 게 뭔가? 철, 구리, 금, 은, 알루미늄 중에서 땡! 아니에요? 뜬! 은이 1등입니다. 은 다음으로 구리입니다.
그래서 전선에는 대부분 뿌리를 집어넣어요. 전기 잘 됐죠? 두 번째, 부도체는 안일 부자를 썼어. 그럼 뭐니? 그렇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다. 왜 전기가 잘 통하지 않을까? 그렇지. 에너지를 줘도 얘네들은 자유전자가 거의 없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전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기가 안 통하는 거고. 됐나요? 그리고 전자는 플러스 쪽으로 움직일까 마이너스 쪽으로 움직일까? 전자는 전자 마이너스잖아. 전자 마이너스니까 어디로 이동하겠니?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됐니? 그러면 이 부도체의 원소가 남은 고무, 플라스틱, 그 다음에 유리. 여기서 전기 제일 안 통하게 하는 게 뭘까? 고무. 근데 고무도 웃긴 게 나무 추출액이 고무예요. 고무나무가 있어. 고무나무에서 수액 받으면 쭉 받아내고 받아가지고 딱딱하게 굳히면 그게 고무가 되는 거야. 고무. 그 다음에 플라스틱. 그럼 이거 전기 안 통하게 하는 물질이라고 집어넣으면 좋겠죠.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니? 전선 피복. 여기 플라스틱이에요. 이거 선생님 이거 만져도 전기 안 통해. 이 안에는 전기 통하는 구리가 있는데 이거 만지면 만약 전기 통하면 감전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대부분 다 어떻게 부도체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하나쯤 있는 드라이버 손잡이는 뭐로 돼 있다? 플라스틱이 아니면 고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철인데.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전기 통해도 손잡이가 플라스틱이랑 고무로 되어 있으니까 감전이 안 된다. 그렇죠?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하나 갑니다. 세 번째. 오늘 수업의 핵심 포인트는 요 세 번째죠. 뭐니? 반도체가 뭐니? 반만 도체 되는 거야? 특정 조건에서 도체가 되고 부도체가 되는. 그렇지. 얘는 특정 조건에서 도체와 부도체의 성질을 어떻게 한다? 모두 갖는다. 이게 반도체입니다. 쉽게 말하면 특정 조건이 되면은 자유전자 만들었다가 특정 조건 되면 또 자유전자 안 만들었다가 그러면 전기 통했다가 안 통했다가 이렇게 됩니다. 대표적인 우리 모든 가전제품을 다 누가 들어있다? 반도체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컴퓨터 쭉 처음에는 쭉 조건이라면은 화면 빡 전기 통해서 화면 나오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은 화면이 이제 저렴돼가지고 쭉 까맣게 이제 화면이 안 움직이죠, 그렇죠? 휴대폰도 가만히 있으면 꺼졌다가 터치하거나 이렇게 하면 다시 화면 딱 켜진다, 그렇죠? 모든 반도체가 다 들어가요. 이 반도체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 바로 중금속. 중금속이 바로 규소. 그 다음에
그러면 오늘 반도체가 그러면 어떤 조건에서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지 선생님이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먼저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으면 전류를 선생님이 흘려줬다. 긴 게 무슨 극이니? 플러스죠, 그렇죠? 플러스. 그럼 여기에 이제 물체가 있으면은 물체는 다 뭐로 구성되어 있다? 원자로 되어 있죠. 원자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 플러스 1 이렇게 되시면은 요 주위에 전자가 이렇게 빙빙빙 돌고 있는데 돌고 있는 거.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 거. 전기를 이렇게 흘러주게 되면 얘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유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유전자가 튕겨서 나가고 자유전자가 되어버립니다. 자유전자가 되어버립니다. 요거를 우리가 자유전자. 자유전자가 다 어디로 이동하겠니? 플러스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하겠니?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전기가 통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요 물체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 물체를 요 물체를 도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흘러주더라도 자유전자가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자유전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전류를 흘러줘도 자유전자가 발생된다 안 된다. 자유전자가 안 된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속박된 전자. 속박된 전자이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못 한다. 못 간다. 얘가 잡아당겨서 못 간다. 그래서 전기 안 통한다. 이렇게 되는 되죠. 오케이. 그러면 이 도체는 전기 잘 통하게 하니까 우리의 어느 곳에다 이용하면 좋겠니? 대표적인 게 뭐니? 피레친, 전선.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은 너희 그거 혹시 아니 이거 주유소 가면은 손가락에 이렇게 돼가지고 정전기 상자가 이렇게 된 거. 뭐요 정전기 반지 패드가 왜 깔려 있는 거? 선생님 몸에 정전기가 발생하면 조그만 스파크라도 주유소에서 어떻게 되니? 불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스파크로 조그만 정전기도 어떻게 다 이쪽으로 흡수해 버려. 이렇게 돼. 됐나요? 그럼 부도체는 어디에 이용하면 좋을까? 부도체. 전선 피고. 그렇지. 전선 피보. 전선을 감싸고 있는 전선 피보. 그다음 또 전선 피보. 그다음 또 뭐? 저연 장갑 이런 것들. 반도체는 모든 가전제품 반도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됐나요? 이런 것들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사진 찍어주시고 우리 이제 반도체의 정기적인 성질 B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의 정기적인 성질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의 정기적인 성질이라고 했는데 이 반도체 안에는 어떤 원소 들어간다고? 규소 아니면은 정환이 들어간다고 했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반도체의 종류입니다. 반도체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렇게 나눠요. 두 가지가 나누는데 순수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불순물 반도체가 있어요. 그러면 불순물 반도체는 다시 두 개로 나눠져 가지고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반도체의 구성 종류는 뭐에 따라서 종류가 나눠지냐면 원소 종류에 따라서 달라져요. 원소 종류에 따라서 어떤 원소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첫 번째 먼저 이거 살펴볼 거냐면 순수 반도체. 순수 반도체를 집어넣는데 순수 반도체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애가 누구냐면은 누구다? 규소다. 다 뭐만 집어넣었다? 규소만 집어넣었다. 다 규소다. 다 규소다. 뭐로만 되어있다? 규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규소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우리 앞에서 잠깐 공부했는데 규소는 몇 족 원소? 14족 원소. 14족 원소니까 공유결합 몇 개? 공유결합 4개 하나. 그러면은 여기다가 공유결합 표시하면 자, 우리 공유결합 빨간색으로 표시합시다. 얘랑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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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결합 4개 다 하죠. 얘도 얘랑 공유결합하고 얘랑 공유결합하고 또 얘랑 공유결합하고 공유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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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공유결합, 여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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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 공유결합을 한다. 됐죠? 여기도 또 규소 붙이고 규소 붙이고 규소 붙이고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공유결합 다 하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그렇지. 순수 반도체는 뭐가 없다. 자유전자가 없다.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얘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은 이게 원래 순수 반도체인데 여기다가 어떻게 특정 조건을 줍니다. 특정 조건을 줍니다. 특정 조건을 준대. 어떤 조건을 주냐? 말 그대로 불순물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면은 규소 말고 14족 원소 말고 다른 원소를 집어였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먼저 N형 반도체부터 살펴볼 거예요.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는 중심에다가 N형 반도체는 규소 대신에 누구를 집어야 한다? 인을 집어요. 인 몇 족 원소니? 15족 원소죠. 그렇죠? 그럼 가장 바깥쪽 껍질의 전자가 몇 개? 5개잖아. 5개. 그러면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은 중심에 누가 있다? 인인데 그 양쪽에는 다 누가 있다? 양쪽엔 다 누가 있다? 규소를 집어야 돼. 규소. 다 규소를 집어야 돼. 다 규소를 집어넣으면 규소들은 다 아까 뭐 하냐면 공유결합체를 4개 한다고 했다. 네 개 한다고 했다. 그럼 공유결합 4개 하면 요 이는 공유결합 4개 했으면 뭐가 하나 남니? 전자 하나가 남죠. 전자 하나가 남는다. 이거 전자 하나 남는다. 그럼 요 하나 남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렇지. 얘가 자유전자. 자유전자. 그럼 전자 하나가 남아. 전자가 남으니까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그래서 N형 반도체는 무슨 극을 띈다? 마이너스 극을 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불순물 이거 하고 찍었잖아. 뭐래? 찍었네. 이제 찍었어요. P형 반도체. P형 반도체는 이제 불순물 누굴 집어야 된다? 동소를 집어야 된다. 동소를 집어야 돼. 여기는 동소를 집어야 된다. 동소는 몇 족 원소니? 13쪽. 그렇지. 13족 원소. 13족 원소니까 동소 원소는 몇 번이니? 5번이죠. 5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몇 개? 3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가운데 누굴 집어야 된다? 동소를 집어야 된다. 동소를 집어넣고 바깥쪽에는 다 누구? 규소를 집어야 된다. 다 규소를 집어야 된다. 그럼 규소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공기결합을 체내 4개씩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다. 이거 공기결합 해야 되는데 얘는 얘랑 공기결합 하나 하고 얘랑 공기결합 하고 얘랑 공기결합 하는데 하나가 못하죠? 여기 전자 3개밖에 없으니까 공기결합 하나는 못한다. 공기결합 하나는 못한다면 빈 공간이 있다. 요 빈 공간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참고들 알아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자 하나가 부족해. 전자 하나가 부족하니까
얘는 무슨 극을 뗀다? 플러스 극을 뗀다. 그러면 여기 자유전자 얘가 어디로 가겠니? 부족한 이쪽으로 간다. 전자가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한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한다.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겁나게 중요하게 했던 거.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간다. 그래서 Np형 반도체는 있어도 Np형 반도체는 요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Np형 반도체는 있어도 Pn 반도체는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 소자 가지고 어디에 이용할까? 반도체 소자의 이용. 반도체 소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든 부품 첫 번째 뭐가 있다? 다이오드가 있다. 다이오드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에요. 이렇게 짝대기가 찍. 혹은 양쪽으로 짝대기가. 요게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어느 반도체에다가 NP 반도체를 만들어요. NP 반도체 이렇게 묶어놓으면 전자가 무조건 어디서 어디로 가니? N에서 무조건 P 쪽으로 움직이네 전자가.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만 전자가 흐른다. 됐니? 그래서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한다. 이게 정류자가 됩니다. 정류자 없어 본 적 있니? 처음 들어보니? 네. 거짓말 하지 마. 전 처음 들어봐요. 에이 거짓말 하지 마. 요게 중학교 2학년 때 전동기 공부하면서 왜 정리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정류장은 들어봤어요. N S극이 있으면은 여기다가 코일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전류 플러스 흘러주고 마이너스 흘러주고 전류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가면은 자기장은 이렇게 흐르고 그럼 힘의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전류 이쪽이고 자기장이 이쪽이니까 손바닥이 아래쪽 그래서 아래로 내려간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전류가 이쪽 자기장이 이쪽 그러니까 손바닥이 아래쪽 이쪽은 아래로 내려. 얘는 전류가 이쪽 자기장 이쪽 근데 손바닥이 위 얘는 위로 나가고 이렇게 돈다. 요렇게 돈다. 그게 이제 전동기였다. 맞습니까? 요때 전동기 때 요게 요렇게 돌아가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할 때 요때 반시계 방향으로 계속 회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준 게 정류자였다. 중학교 2학년 때 이게 딸이네. 그러니까 이게 정류자고 요 정류자 안에 누가 들어있다? 다이오드, PM 반도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 됐죠? NP 반도체가 들어가 있다. 두 번째, 트랜지스터. 트랜이라는 뜻이 세 개라는 뜻입니다. 세 개. 그럼 이게 뭐냐? 이 다이오드에 몇 개가 붙었다? 선이 세 개가 여기 붙었다. 여기 다이오드입니다. 세 개 붙었다.
세 개 붙어 있으면은 얘는 많이 지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는 역할이 뭐다? 증폭시키다. 증폭시키다. 많이 올라가도록 증폭시키다. 증폭시킨다. 됐죠? 그러면 요 트랜지스터에다가 뭘 해놓으면은 불 들어오게 하면은 그게 뭐가 된다? 발광 다이오드가. 발광 다이오드는 하는 역할이 뭐다? 빛 들어오게 하는 빛. 전류가 흐르면 빛이 나온다. 이게 발광 다이오드. 다이오드에 발광만 붙였어. 발광. 요 발광 다이오드가 어디에 제일 많이 있냐면 우리 신호등의 숫자. 숫자 왜 신호등이 이렇게 건너가다가 이제 쭉 되면 초록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한참 지나가다 보면 19, 18, 17, 16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숫자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다른 색은 다 빨간색으로 불 들어오게끔 이렇게 불 들어오게끔 이렇게 불 들어오게끔 여기는 불 안 들어오게끔 그러면 어떻게 굿자가 돼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불 안 여기 불 들어오고 여기도 불 들어오게 하면 팔자가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불 안 들어오게 하고 여기 불 안 들어오게 하고 여기 불 안 들어오게 하면 칠자가 돼요. 이런 식으로 조건을 줘가지고 불 들어오게 안 들어오게 해가지고 숫자를 나타내요. 이게 다 반도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얘는 6이란 말이 붙었어요. 6이. 그럼 뭐니? 쉽게 말하면 발광 다이오드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휘어진다. 휘어진다. 그러면 유기발광 다이오드를 넣으면은 얘가 이제 휘어진다. 그래서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만들 때 주로 많이 씁니다.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쓸 때. 됐죠? 요게 반도체 소자의 이용입니다. 거기 보면은 직접 회로 같은 표현이고 넘어갑니다. 자, 107페이지. 핵심 체크부터 먼저 볼게요. 107페이지 핵심 체크. 전자는 원자 핵과에 뭐에 의해서 지워버렸네.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 전기력에 의해서 플러스가 마이너스. 원자 핵이 플러스고 전자를 잡아당기는 이 전기력에 의해서 속박되어 있다. 두 번째, 물질은 자유전자의 이동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많으면은 도체, 자유전자가 거의 없으면 부도체, 자유전자가 특정 조건에서 나타나면은 반도체 이렇게 가요. 동그라미 3번.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라고 하고 순수 반도체는 불순물이 첨가되지 않는 반도체로 원자과 전자가 모두 다 뭘 하고 있다? 공유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 규소로만 되어 있다.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4개인 규소에 원자과 전자인 누구? 3개인 원소를 첨가한다. 원자과 전자가 3개인 원소가 누구니? 분소죠. 분소. 동그라미 6번. N형 반도체는 규소에다가 원자과 전자 5개인 인을 첨가하는 반도체다. 동그라미 7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한 반도체로 정유작용을 한다. 이게 누구다? 다이오드. 8번. 빛이 나는 거. 발광 다이오드. 전선에 사용되는 구리도소는 도체고 전선의 피복은 부도체이다. 마지막 10번.
반도체는 다양한 외부 변화에 의해 전기 전도가 달라져서 통과하거나 안 통과하거나 이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러면은 107페이지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유전자가 많아서 전류가 잘 흐른다. 도체. 2번 특정 조건에서 자유전자가 생기는 것은 반도체. 3번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가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것은 부도체. 2번 OX 부도체는 전기 전도성이 낮은 물질이다. O. 2번 전류의 흐름을 차단해야 하는 곳에는 도체를 사용한다. X. 부도체를 사용해야 되죠. 규소나 저마늄은 부도체에 해당된다. 규소나 저마늄은 반도체에 해당되죠. X. 107페이지 3번 순수 반도체의 원자가 전자는 4개다. 규소는 4개. X. 3번에 2번 순수 반도체에 특정 불순물을 첨가하면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O. N형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는 원인은 양전하를 띠는 아니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의 이동에 의한 것이다. X. 이렇게 되죠. 자, 넘겨서 너무 쉬운 거 108페이지 2번부터 보세요. 2번. 정답 3번. 자, 이제 쌤이 이야기합니다. 3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많아. 중요 표시되어 있는 3, 5, 6, 7, 8, 9. 그 다음 넘겨서 10, 12번. 요거 다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아졌어요. 아니, 그 중요가 의외로 많네. 숙제는 이거는 121페이지까지가 숙제입니다. 121페이지까지 숙제.